자,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잎의 역할이 또 하나 있었어요. 자, 조금 어려운 단어였는데 뭐였나요? 바로 무슨 작용? 증산작용이라는 거였어요. 증산작용은 잎에 도달한 물이 잎이 뿌리에서부터 흡수가 돼서 줄기를 타고 잎에 도달한 물이 잎 속에 있는 작은 구멍, 그걸 뭐라 부르죠? 잎의 기공이죠. 기공을 통해서 이 물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증산작용이었다. 이 증산작용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끝까지,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죠. 자,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도 왜 몸에서 체온에서 너무 더우면 땀이 나죠. 땀이 나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는 것처럼 식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이렇게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땀이 많이 나는 거는 날씨가 어떨 때 땀이 많이 나요? 더울 때죠. 그쵸? 기온이 높을 때죠. 마찬가지예요. 증산작용도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온이 높을 때, 그쵸? 그럴 때 식물도 역시 증산작용을 더 활발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 퀴즈 한번 하기 전에 실험 관찰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험 관찰을 준비하고요. 실험 관찰 38쪽이었죠? 자, 아까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까닭을 우리 가설로 설정해 볼 수 있었어요. 이 잎에 도달한 물은 어디로 이동했다고 우리 가정할 수 있었나요? 그 잎에서 물이 밖으로 나와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써줄 수 있죠. 선생님,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가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런 다양한 가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고요. 자, 세 번째 질문. 자, 3번 질문이죠. 실험 관찰에서는 2번 질문이죠. 자, 준비물을 사용해서 아까 전에 우리 준비물 선생님이 여러 가지 보여줬었죠.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해 보라고 했어요. 설계는 순서에 따라서 계획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쵸. 잎이 달린 모종 2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모종 1개는 잎을 남겨두고, 그리고 다른 1개는 잎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이 2 모종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돼요? 2 모종을 각각 똑같은 양의, 똑같은 양의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 입구와 줄기 사이에 뭐를 넣어요? 솜을 넣어요. 그쵸? 솜 또는 탈지변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솜을 넣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증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죠? 유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씌워야 돼요? 네, 비닐봉지를 씌워야 되죠. 각 모종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묶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을 가지고 와서 실로 묶죠. 또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습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이틀 정도 놓아둬야겠죠. 10분, 20분만 있어가지고는 사실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하루 이틀 정도 놓아두는 것이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했으면 눈으로 봐야겠죠. 그걸 우리 관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닐봉지 안에 2개의 비닐봉지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 이렇게 실험을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나는 선생님은 이렇게 4단계로 했지만 나는 5단계, 6단계로 할 수도 있고 나는 3단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설계한 대로 실험을 한 뒤에 우리 실험을 하지 못했고 영상을 통해 봤죠. 관찰한 내용을 쓰고 가설이 맞는지 판단해 봅시다. 자, 우리 실제로 어땠어요? 잎이 있는 모종의 그 비닐봉지 안에는 어땠어요? 물이, 그쵸, 물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죠? 물방울이 생겼어요. 그리고 잎이 없는 모종에는 그 비닐봉지 안에는 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설이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가설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긴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까요에 우리 그 실험 관찰 48쪽에 생각해 볼까에 질문에 이제 답을 써야겠죠. 이 물방울이 왜 생겼어요? 이 물은 어디서 생긴 물입니까? 그렇죠. 뿌리에서부터 흡수한 물이 줄기를 타고 물관의 그 줄기를 타고 잎을 통해서 식물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즉, 이 물은 정리해보면 뿌리 그리고 줄기에서부터 물을 이동해서 그리고 잎으로 도달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모두 이 잎의 증산작용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떨 때도 또 씁니까? 광합성 할 때도 물을 사용하죠. 하지만 증산작용에서 대부분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을 통해서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잎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퀴즈 빨리 풀어볼게요. 자, 나뭇가지에 비닐봉지를 씌웠더니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잎에 도달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잎에 도달한 물은 어떤 상황에서 잘 빠져나갈까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어떨 때? 우리 사람이 땀이 흘리는 것처럼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을 때 잘 빠져나가겠죠? 잘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증산작용에 대해 잘못 말한 학생. 자, 가희. 증산작용은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 그쵸? 수아. 증산작용은 잎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야. 자, 잎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건 뭐라고 부르죠? 광합성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영철이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게 증산작용. 그렇죠. 남이 잎에서 식물체 밖으로 물을 내보내는 거죠. 자,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리고 온유 증산작용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 꼭대기까지 올릴 수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두 그루즈 한 그루의 잎을 모두 뗀 뒤에 우리 실험 이렇게 진행했죠. 이 실험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거였어요? 잎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